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는 알림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 승인 198.25달러. 미국 온라인몰 결제 완료.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료 청구. 문제는 카드를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12월 쿠팡을 비롯한 국내 대형 플랫폼 3곳에서 총 3,7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생활형 해킹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쿠팡, 지마켓, 넷마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해온 서비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곳에서 동시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상황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생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MBC 뉴스투데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체크카드로 미국의 한 낚시 쇼핑몰에서 120달러,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480달러가 결제됐습니다. 총 600달러 넘는 금액이 그가 장을 보지도 앱을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결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코스트코랑 쿠팡에서만 썼어요.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쓰는 쇼핑몰, 게임, 포인트 앱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하나가 유출되면 그 정보를 공격자들이 자동 조합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수백 개 사이트에 동시에 넣어봅니다. 그중 하나라도 맞으면 그 계정으로 들어가 저장된 카드 정보를 가져가거나 상품권을 몰래 사서 되팔아 현금화합니다. 이걸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 방식의 초대형 공격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본인 정보가 해킹되었습니다. 로그인하세요. 같은 문자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런 피싱 메시지가 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단순히 결제 피해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로그인 시도 알림이 수십 번씩 울리고 있고 누군가는 해외 결제 승인 요청이 새벽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마켓에서는 상품권 20만 원씩 결제된 사례가 70건 넘어 접수됐습니다. 넷마블은 611만 명 유출에 이어 추가 8,000건의 정보가 새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해킹. 과거에는 해커가 기업 서버를 공격해 수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지금은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와 우리 개개인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촬영 시점 2025년 12월 7일 오전 7시 9분 기준. 새로운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산됐으며 또 무엇보다 내 정보는 안전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됐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터질까요? 왜 미국 쇼핑몰, 해외 차량 호출 서비스, 해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한국 사람의 카드가 줄줄이 승인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외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 패턴.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쿠팡은 유출된 정보에 카드 번호는 없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따지면 그 말은 사실입니다. 쿠팡에서 뚫린 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로그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용카드 무단 결제는 카드 번호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공격자들은 두 가지 기술을 씁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비밀번호 사용 패턴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쿠팡처럼 자주 쓰는 앱은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이메일과 비밀번호 조합은 해외 수백 개 쇼핑몰과 결제 플랫폼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걸 대량 자동 로그인 공격, 즉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10만 개 조합을 넣어보면 그중 500개, 1000개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순간 그 계정 안에 저장된 카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나 결제가 가능한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해외 결제 시스템의 검증 절차가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카드 인증할 때 문자 인증, 앱 인증, 비밀번호 인증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해외 결제는 다릅니다. 다음에 4가지 정보만 있으면 결제가 됩니다. 1. 카드 번호 2. 유효기간 3. CVC 숫자 뒷면 4. 결제자 이름. 그럼 공격자가 CVC도 모르면 결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쇼핑몰은 CVC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래된 쇼핑몰들, 구형 앱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회원만 알고 있는 마이너 쇼핑몰들은 카드 번호만 있어도 결제를 진행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카드 번호는 어떻게 얻느냐? 쿠팡 유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과거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한국인 카드 정보들과 이번 쿠팡, 지마켓, 넷마블 계정 정보가 조합되면 실제 카드가 사용 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 조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하 사이트에서는 이걸 정보 믹싱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해커들은 수십 개의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를 합쳐서 하나의 사용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조합이 끝나면 공격자는 해외 결제 가능성이 높은 쇼핑몰 목록을 불러옵니다. 촬영 장비 렌털 사이트, 낚시 용품 사이트, 해외 차량 호출 서비스, 미국 스포츠 굿즈 쇼핑몰,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판매처, 그리고 자동 결제를 돌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쿠팡 유출인데 미국에서 결제가 되는지, 왜 하나의 사건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피해를 터뜨리는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조각난 상태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퍼즐처럼 맞춰져 다시 조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공격이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음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즉,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점검과 차단, 그리고 생활 보안 습관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쿠팡에서 시작된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마켓, 넷마블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각 기업마다 유출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난 정보들이 해커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되고 서로 결합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지마켓. 지마켓에서 보고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건 상품권 무단 결제입니다. 20만 원씩, 30만 원씩. 결제 기록은 남아있지만 실제 주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피해가 7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상품권은 해커 입장에서 현금화가 가장 쉬운 상품입니다. 쿠팡에서 이메일 비밀번호, 지마켓에서 로그인 세션 정보, 넷마블에서 연락처 생년월일까지 조합하면 누군가의 완성된 소비자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해커들은 이걸 풀 프로파일이라고 부르죠. 풀 프로파일이 완성되는 순간 공격자는 상품권 구매 인증 단계에서 어디까지 접근 가능한지 테스트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가? 해외 IP로 시도하면 차단되는가? 결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배송지 변경이 가능한가? 지마켓은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이 이루어지지만 해커들은 인증 단계가 느슨한 구형 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이른바 백도어 페이지. 여기선 기존 로그인만 되면 상품권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마켓은 왜 뚫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공격으로 유출된 고객 데이터가 이번 쿠팡 사태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뚫렸을 때는 유출된 정보가 단편적이죠. 하지만 세 곳, 네 곳이 동시에 뚫리면 그 정보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쿠팡, 이메일, 비밀번호, 지마켓, 최근 로그인 기록, 배송지, 넷마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조합이면 해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찾기, 휴대전화 인증 유도. 2. 계정 복구, 생년월일, 본인 정보 사용. 3. 해외 사이트 가입, 실존 인물로 계정 개설. 4. 소액 결제 시도, 통신사 결제 공격. 5. 상품권 구매, 전송. 6. 카드, 계좌 연동 정보 획득. 7. SNS 계정 접속, 피싱 메시지 발송. 이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다크웹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컬렉터 또는 프로파일 빌더입니다. 한편 넷마블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61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확인된 건 추가 8천 건이 더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킹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넷마블 서버는 지속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탈취된 계정은 도박 사이트, 불법 배너 광고, 스팸 발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이라고 해서 값이 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게임 계정은 공격자들에게 실존 인물 검증 용도로 쓰입니다. 게임 안에서 아이템 구매 기록, 접속 지역, 결제 카드 조합. 이런 정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쇄 침탈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일종의 폭풍 전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공격자들이 탈취한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2주 후부터 본격적인 무단 결제, 계정 장악, 피싱 공격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해는 초기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상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차 공격. 정보 유출이 끝났다면 2차 공격. 결제, 로그인 침탈이 시작됐고 이제 3차 공격. 대규모 계정 탈취, 신원 도용이 곧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 침탈과 해외 무단 결제 사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해오던 작은 습관들이 완벽한 공격 루트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격이 왜 동시에 여러 플랫폼에서 폭발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사용하시나요? 쿠팡, 지마켓, 넷마블, 네이버, 카카오. 조금씩만 다르게 쓰거나 혹은 완전히 똑같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취약점입니다. 쿠팡에서 이메일,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해커들은 이를 여러 사이트에 자동 입력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초고속 자동화 프로그램이 시도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로그인이 성공하는 사이트가 나오면 그 계정 안의 정보를 다시 가져옵니다. 배송지, 이전 구매 기록, 저장된 카드의 마지막 4자리, 전화번호, 연결된 SNS 계정, 연결된 금융 서비스. 이걸 다시 조합하면 그 사람의 실제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지털 라이프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우리의 연결된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 앱 결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연결. 게임 계정은 구글, 애플 아이디와 연결. SNS 로그인으로 쇼핑몰 가입.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 청구서 확인. OTT, 배달 앱,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는 동일 카드 사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라도 뚫리면 그 계정이 연결한 모든 서비스로 공격이 확산됩니다. 계정 생태계 전체가 함께 뚫리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취약점은 한국만의 특별한 결제 문화입니다. 한국은 간편 결제 이용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결제 정보가 각 앱에 저장돼 있고 앱 간 결제 연결도 활발합니다. 간편함은 편리하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한 번 로그인만 성공하면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취약점은 통신 소액 결제입니다. 이건 해외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1. 금액이 낮아 눈에 잘 띄지 않고 2. 본인 인증만 넘으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며 3. 피해자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은 유출된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을 이용해 통신사 계정을 가로채고 소액 결제를 반복합니다. 이 금액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로 전환되어 범죄 자금으로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 취약점은 중장년층의 온라인 사용 패턴입니다. 그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 오래된 이메일 주소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된 수십 개의 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건 해커에게 들어오세요라고 손짓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점은 클라우드 저장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하청 보안 업체, 데이터 분석 기관 등 여러 곳에 정보가 나누어 저장됩니다. 어느 한 곳이 뚫리면 그 정보는 곧바로 연동된 다른 서버로 전염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쿠팡, 지마켓, 넷마블 3대 유출 사태는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공격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정보 저장고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생활 패턴 중 가장 큰 취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즉시 반응 문화입니다. 문자가 오면 바로 누르고 앱 알림이 뜨면 바로 접속합니다. 이런 반응성 높은 행동은 피싱 공격자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쿠팡에서 유출됐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눌렀어요. 경고라길래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해커들은 이걸 정확히 노립니다. 진짜 사고가 터진 직후에는 가짜 안내 메시지가 가장 잘 속기 때문입니다. 즉, 쿠팡 유출과 동시에 피싱이 폭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해외 무단 결제, 상품권 구매, 로그인 공격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전초전, 즉 본격적인 공격 직전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알아야만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고, 대량 자동 결제 시도. 해커들은 지금도 조용히 카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보통 1달러, 2달러처럼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마이크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만약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해커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카드 살아있네. 이 결제 루트는 승인되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0달러, 50달러, 150달러, 400달러. 금액을 점점 올리면서 카드사 승인 시스템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해외 결제 시스템은 한국처럼 보안 인증 절차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카드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문자 인증 없이 결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문자도 안 왔는데 결제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두 번째 파고, 모바일 소액결제 폭발 단계. 통신사 소액결제는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황금 채굴장입니다. 왜냐하면 1. 한 번 승인이 되면 반복 결제가 가능하고 2. 금액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으며 3. 피해자가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은 지금 쿠팡, 넷마블 유출 정보 중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합을 이용해 통신사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여러분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가 결제 형태로 찍힙니다. 카드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휴대전화 요금에 숨어 들어오는 결제라서 더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파고, SNS 계정 탈취, 지인 사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SNS가 해킹되면 그냥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 SNS 해킹은 단순 계정 도용이 아닙니다. 지인에게 피해가 전파되는 3차 공격입니다. 해커들은 SNS 계정을 턴 다음 1. 지인 목록을 확보 2. 메시지를 자동 발송 3. 피싱 링크 유포 4. 소액결제 유도 5. OTP 인증 요청. 이 과정을 자동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메시지가 많아진 겁니다. 혹시 이 사람 맞아요? 사진 확인 좀 해주세요. 주문한 상품입니다. 배송 확인하세요. 이 모든 메시지는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의 후폭풍입니다. 네 번째 파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 세탁.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히 결제 사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해커들은 여러분 명의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그걸 자금 세탁 루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 금전 피해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해외 거래소 가입 알림, 인증 요청 문자 등은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파고, 신용도 조작과 대출 사기. 이제부터는 시니어층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가 조합되면 사기 범죄자들이 다음과 같은 공격을 시도합니다. 명예 도용 대출, 대출 사기 문자, 신용정보 조회 공격.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대출 기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피해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장 해두면 피해가 90% 줄어드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합니다. 쿠팡, 지마켓, 넷마블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업 해킹이 아니고 대규모 생활형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긴급한 사태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호 조치들, 즉 여러분의 지갑과 계정,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예방은 단 한 번의 설정으로 90%까지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과 PC에서 5분만 투자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해외 신용카드 결제. 즉시 차단. 먼저 카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피해의 상당수는 해외 사이트에서 인증 없이 결제가 되는 취약한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 앱에서 해외 결제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1. 카드 앱 실행. 2. 메뉴에서 결제 관리 클릭. 3.
해외 이용 설정. 4. 해외 오프라인, 온라인 결제 차단. 모두 오프. 이 4단계만 하면 여러분의 카드는 해외 사이트에서 절대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때 다시 잠시 풀면 됩니다. 지금은 잠가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소액 결제. 필요 없으면 완전 차단. 두 번째 조치는 통신사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소액 결제는 해외 해커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쓸 때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인증 절차가 단순하고 결제한 금액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섞여 들어와 피해자가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KT, SKT, LGU 플러스 모두 소액 결제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1. 통신사 앱 실행. 2. 부가 서비스에서 소액 결제 선택. 3. 전체 차단. 만약 자녀에게 소액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금액 한도를 최소치인 3만 원으로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비밀번호. 모든 플랫폼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귀찮은 부분입니다.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쿠팡, 지마켓, 넷마블 유출 사태의 핵심은 개별 기업이 뚫린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 패턴이 반복되며 공격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전부 다르게 숫자, 영문, 특수문자 혼합, 최소 10자리 이상, 생일, 전화번호 사용 금지, 1234, 0000, QWER 절대 금지. 이 중 한 가지만 지켜도 공격 성공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방식 비밀번호 만들기. 예를 들어 쿠팡은 해시태그 쿠팡 2025, 지마켓은 해시태그 지마켓 2025, 넷마블은 해시태그 넷마블 2025. 이렇게 사이트 이름을 조합하면 안전하면서도 외우기 쉽습니다. 넷째, 피싱 문자. 절대 눌러보지 않기. 해커들은 지금 가장 활발히 퍼뜨리고 있는 공격 도구가 바로 피싱 문자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배송 확인, 본인 확인, 결제 승인 안내, 계정 로그인 실패 안내, 택배 송장 링크, 쿠팡, 지마켓 보안센터 경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100%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실제 쿠팡 유출이 있었던 시기에는 피싱 성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앱을 켜서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정부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접속하면 본인 인증을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예전에 가입한 오래된 사이트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금융통에 확인해야 할 3가지. 마지막으로 금융 보호 조치입니다. 1. 카드사 앱에서 결제 알림을 1원 단위까지 모두 켜기. 2.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출금 이력 점검. 3. 카드사에서 본인 명의 해외 카드 신규 발급 여부 확인. 이 3가지는 신용도 하락, 대출 사기, 해외 결제 등 여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단 5가지. 1. 해외 결제 차단. 2. 소액 결제 차단. 3. 비밀번호 전면 변경. 4. 피싱 문자 무조건 차단. 5. 내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이 5가지를 하면 피해 가능성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공개된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보안 사고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곧바로 ISMS 인증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ISMS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가 인증입니다. 그런데 쿠팡처럼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또 터졌다는 것은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ISMS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을 제한하거나 심각한 경우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말은 곧 앞으로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지금 국내 IT, 전자상거래, 게임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보안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보안 조직 2배 확대, 게임사는 계정 보호 기능과 2단계 인증 강화, 쇼핑몰은 결제 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금융사는 해외 승인 모니터링 강화, 통신사는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 홍보 강화, 쿠팡은 유출된 정보에 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그와 별개로 로그인 시도 감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은 상품권 구매 화면에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결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단계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넷마블은 고객센터를 확대하고 계정 보안 점검 기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고객 대응이 아니라 규제 환경이 바뀔 조짐을 읽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규제는 어떻게 바뀔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곧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국가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GDPR을 모델로 한 규제들이 이미 초안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출 신고 의무 강화, 과징금 상향, 매출의 일정 비율, 보안 투자 비용 의무화, 개인정보 보관 기간 제한, 다크웹 유통 대응 체계 마련. 특히 가장 강력한 안은 유출된 정보가 100만 건 이상이면 기업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들의 보안 인식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업이 고객정보 암호화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 유출 발생 시 24시간 내 강제 공지, 피해자 보상 최소 기준 설정, 계정 보호 기능 의무화, 2단계 인증 등 대형 플랫폼 보안 감사 의무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보안 수준을 감출 수 없는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이 스스로 어떤 회사가 더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국제적인 변화도 함께 온다. 이번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생활형 해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브리치 벌금 상향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은 플랫폼 기업의 보안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 위에서 보안 인프라 강국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시니어층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보안 체계가 강화될수록 우리의 일상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장치가 점점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은 어떻게 흘러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기지만 이번 사태가 한국 인터넷 보안의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생활형 해킹의 위험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개인 차원의 예방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시작부터 확산, 그리고 개인과 기업, 정부의 대응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사태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피해는 초기 단계이며 완전한 종료까지는 최소 3에서 6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이미 유출된 데이터는 돌이킬 수 없다. 해커들의 공격은 서버가 뚫릴 때가 아니라 정보가 다크웹에 올라오는 순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다크웹 거래소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 가공됩니다. 이메일 패턴, 비밀번호 조합, 휴대전화 번호, 결제 기록, 주소지, SNS 계정 연결 정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커들은 자동 공격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따라서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재활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피해가 없어도 몇 주 뒤에 결제가 찍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시점을 폭풍 전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기업들의 보안 재정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쿠팡, 지마켓, 넷마블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이미 몇 년 전 기술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기업이 해야 할 조치는 단순한 패치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 서버 암호화 재정비, 로그인 구조 재설계, 외부 클라우드 보안 점검, 결제 시스템 전체 검토, 임직원 보안 교육, 모의 해킹 테스트. 이 모든 것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보안이 완전히 강화되기 전까지는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새롭게 발견되는 피해가 계속 쌓이는 중.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피해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가 찍혔다. 계정이 잠겨버렸다. SNS 계정이 탈취됐다. 소액 결제가 승인됐다. 가족에게 피싱 메시지가 갔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두 가지 큰 변화를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 1. 개인 중심 보안 시대의 도래. 이전까지는 기업이 서버를 지키는 것이 보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개인 계정 보호를 중심으로 보안 문화를 재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2단계 인증 도입 의무화, 생체 인증, 지문 안면 기본값 적용, 비밀번호 자동 점검 기능 탑재, 해외 결제 기본 차단 국면 전환, 소액 결제 기본 오프 시대 도래. 즉, 앞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표준이 됩니다. 변화 2. 보안 인프라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 이번 사태는 한국의 보안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보안 솔루션 기업 매출 폭발, 모의 해킹, 보안 컨설팅 수요 급증, AI 기반 이상 탐지 시장 확대,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전면 교체, 대기업은 보안 부서 규모 2배 이상 확대. 즉, 이번 사건은 피해이기도 하지만
한국 보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층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장년층의 피해는 젊은 층보다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이메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비밀번호 재활용이 잦으며 금융을 온라인으로 많이 처리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해외 결제 차단, 소액 결제 차단, 비밀번호 변경, 피싱 문자 차단,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이 5가지를 한 번만 해두면 여러분과 가족을 향한 위험은 90% 이상 줄어듭니다. 이 사태는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보안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 인터넷 역사에서 가장 큰 보안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잠시지만 이후의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고 더 많은 보호장치를 갖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접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